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부산회생법원에서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 관련 자료 제출 목록 및 추가 질문 사항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는 건데 한번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료 제출 목록 및 추가 질문 사항입니다. 2023년 7월 1일 시행입니다. 개인회생입니다. 타사는 아닙니다. 세무자 홍길동은 아래와 같은 자료들을 제출합니다. 아래 표의 제출 여부 란 중 해당 사항의 네모란에 V 표시하시고 제출하는 서류 관련 문건,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익과 지출에 관한 목록, 지수서 등에 첨부합니다. 서류 목록 중 전부 내지 일부를 미제출한 경우에는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 란에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대상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 없으면 이제 V 표시하고요. 대상 서류를 제출할 것이 요구되거나 미제출한 경우는 미제출 사유란에 하고 발급기 업무 지연, 관련자 부동의 등 그 사유를 이제 쓰면 됩니다. 추후 제출 예정 서류는 이제 배우자의 과세증명서 거기다 체크하면 됩니다. 추가 질문 사항 안에는 아래표 뒤에서 기재된 질문 사항에 대한 답변이 필요한 경우에 동그라미 표시를 합니다. 각종 서류는 원칙적으로 제출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주민등록 등본은 주민등록번호 전체가 표기된 것을, 부양가족 등 제3자의 것은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표기되지 아니한 것을 제출해야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서 부득이 이렇게 구분해서 귀찮지만 세밀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법원은 필요에 따라 자료 제출 목록 이외에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료 제출 요구는 무한정입니다. 다만 이제 특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게 네모 칸에 돼 있어 제가 이제 좀 크게 썼는데 비고, 순번, 서류 목록, 제출 여부, 미제출 이유 및 추후 제출 예정 서류 등 추가 질문 사항, 인적 사항 및 주거 관련 서류. 파산하고 비슷하죠, 이거는. 파산이 된 회생에는 가장 기본이 가족관계 증명서인데 상세 증명서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출하고 체크하면 되죠. 미제출 이유가 있을까요? 가족관계 증명서는? 이런 건 거의 제출 사유를 쓰기 어렵죠. 예. 그 다음 해당 사항 없음도 자기가 호적에 등재가 안 돼 있는 가족관계 증명서상 등재가 안 돼 있는 경우라면 몰라도 대부분 이건 등재가 돼 있죠. 가족관계 증명서, 상세 증명서 1번입니다. 2번으로는 혼인관계 증명서입니다. 상세 증명서입니다. 증명서에는 기본 증명서와 상세 증명서가 있습니다. 상세 증명서를 내란 얘기죠. 혼인관계 증명서는 결혼 안 했어도 내죠. 총각 처녀들도 내야 됩니다. 해당 사항 없음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사람도 혼인관계 증명서는 나옵니다. 착각하지 않으시면 됩니다. 3번 주민등록 등본, 초본, 과거 주소 다 나온 거, 개명 여부 나온 거, 주민등록 주민등록 번호가 변동된 경우도 간혹 있죠. 출생일이 바뀐 경우. 간혹 주민번호가 바뀌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름 바뀌는 건 워낙 흔하죠. 그래서 과거 주소 다 나온 거를 제출하셔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미제출 사유가 없죠. 그 다음에 발급 방법 및 유의사항도 안내해주고 있죠.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는 시구 읍면동 가족관계 등록관서, 주민센터, 정부민원 포털에서 발급 가능하다. 인터넷으로 정부민원 포털에서 발급도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등본, 초본 등은 주민센터 또는 정부민원 포털에서 발급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는 정부민원 포털, 그 다음에 오프라인에서는 주민센터, 동사무소라 그러죠, 옛날에. 여기 가면 됩니다. 그다음에 4번, 4-1입니다. 실거주지의 주거사항에 관한 자료, 임대차 계약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이거는 실거주지 임대차에 관한 주거사항에 관한 자료가 없는 사람도 있죠. 부제출, 미제출 이유, 무상거주, 그쵸? 임대차 계약서 없는 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동산 등기부 등본. 그 다음에 무상거주 확인, 이건 이제 4-2죠.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4-2,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 무상거주의 경우, 그죠? 그래서 결국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든지, 무상거주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든지, 둘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5번, 채무자가 근무하는 사무소 영업소의 주소에 관한 서류. 자기 직장 주소 내는 얘기죠.
뭐 사업자 등록증을 내도 되고 그 회사의 어떤 현황, 영업 등록증 같은 걸 내도 되죠. 변호사 사무실이라면 개인 변호사 사무실에서 근무한다면 변호사마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습니다. 그걸 부탁을 하면 되죠. 예를 들어서 오너가 변호사라면. 그 다음에 이제 법무법인이라면 법무법인도 이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죠. 쉽게 생각하면. 뭐 세무사, 의사도 마찬가지죠. 내가 어디 병원에 뭐 간호조무사 혹은 간호사 아니면 일반 행정직원으로 근무하고 있다. 그럼 그 오너의 의사분의 사업자 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실제 거기에 근무하는지 가짜로 등록을 해놨는지 이제 그런 걸 좀 파악하기 위해서 그렇죠. 아니면 이제 관할 같은 걸 보려고 그러는 거죠. 채무자의 실거주지 또는 사무소 영업소가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 그러죠.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내에 있어야 부산해생법원의 관할이 인정됩니다. 결국은 살든지 사는 거는 결국은 무상거주 확인서 혹은 주민등록 등초본 혹은 영업지 사무소 혹은 영업소가 부울경에 있어야지. 부울경이라면 우리나라에서 인구가 거의 1000만이 됩니다. 부산이 300만, 경남이 한 300만 되나요? 울산이 한 100만? 거의 한 800만 정도 될 거예요. 1000만 조금 안 될 겁니다. 부울경이. 엄청난 뭐 이쪽 그 수도권 외에 다음으로 인구가 많죠. 부울경. 그래서 아주 부산회생법원 관할은 이제 수원회생법원보다 더 인구가 많을 거예요. 이제 아마 사건 수는 어떨지 모르지 역전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울경이 한번 나중에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부산회생법원이 관할이 인정돼도 의무적인 게 아니라 울산지방법원에도 낼 수도 있고요. 경남을 관할하는 창원지방법원에도 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부울경 같은 경우는 부산회생법원으로 쏠림 현상이 점점 심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통. 이제까지 이제 해당자 대부분 공통은 뭐냐면 부채증명서도 채권자 및 채권금액에 관한 소명자료. 이거 당연하죠. 부채증명서는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민원을 관할하는 그 기관에다가 대행을 맡기죠. 이름이 있습니다. 무슨. 거기서 이제 직원분들이 변호사나 법무사 사무실을 직접 방문해서 일을 가지고 맡은 다음에 이제 갖고 오시죠. 부채증명서. 뭐 발급 비용은 대략 한 건당 한 10,000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외에 신용조회라든가 양도 양수하는 그런 것도 이제 본인들이 아는 범위에서 최대한 찾아줍니다. 아무래도 좀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변호사 사무실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이제 잘하죠. 그 다음에 7번.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 원인 사용 내역에 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답니다. 개인 채권자 같은 경우는 이제 주로 지인이죠. 누구 뭐 홍길동한테 5천만 원 꿨다. 그럼 이게 발생 원인이 증여인지 주로 대여죠. 그 다음에 개인 채권자의 경우 채권 발생 원인 사용 내역에 관한 소명 자료가 필요하다. 통장에 이제 막 3천만 원 꽂혀서 그때 이제 뭐 다른 채무를 변제했다든지 돌려막기했다든지 수수료를 썼다든지 사업자금을 썼다든지 직원 월급을 줬다든지 그 소명 내용은 100%는 아니지만 소명이죠. 소명.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죠. 8번. 최근 1년 이내에 발생한 채무의 경우 그 사용 내역. 이거는 이제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좀 많죠. 최근 1년 내에 채무가 급작스럽게 늘어나는 경우는 이제 그 소명을 통해서 이제 빚을 좀 더 많이 갚도록 법원에서 지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9번. 현재 강제집행 경매 가압류 가처분 체납처분을 받는 경우 해당 사건 번호, 채권자명, 채권금액 등 관련 자료. 이거는 뭐 어렵지 않습니다. 법원에 가서 소송조회를 하면 본인에 대한 강제집행, 타경, 타채 사건이 다 나오고요. 경매가 타경이죠. 강제집행은 압류추심, 채권추심, 압류추심은 타채라 그러죠. 거기에 관한 사건은 타기, 타배가 있고요. 경매는 타경이라고 합니다. 가압류 가처분은 카단, 카합, 그렇죠? 카단, 카합이라고 하죠.
가압류 가처분 있고요. 체납처분은 이제 세무서, 국세 혹은 4대 보험료, 이거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 다음에 과세관청인 세무서나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해서 체납처분 아니면 공매를 대행하는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가서 이제 문의하면 됩니다. 재산 목록 관련 순번 10.11은 지방세 세무 가정에서 배우자, 부양가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보석도 띄어와라. 가족이라고 하죠. 가족. 10번을 보면 공통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전체 관할, 전국 관할이라는 얘기죠. 전국 17개 시도, 세종특별자치시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시, 특별자치도 3군데 포함해서 17군데까지 다 띄어오는 얘기고, 전체 세목. 지방세에 관한 세목이 한 19개인가 있습니다. 주요 이제 19개는 시군구, 도세와 시도세도 있고요. 시군구세 합치면 19개인가 있습니다. 그 전체 세목이 나오도록 띄는 얘기고, 기간은 5년으로 띄어라. 이게 지방마다 차이 있지만 하여튼 부상회생법원은 이렇습니다. 배우자 등도 포함시켜라. 11번 부동산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이거 배우자 등 당연히 포함되는 거고요. 위에서 보면 부양가족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비속, 미성년자 자녀 혹은 대학생이지만 아직 분가를 안 한 직계비속이 있다면 그 자녀들 거까지 다 띄는 얘기죠. 그 다음에 최근 2년 내 이혼한 경우는 배우자 거까지 다 띄어라. 근데 안 좋게 헤어져서 뭐 서로 아주 안 좋게 헤어진 경우는 협조를 안 해주겠죠. 그런 경우는 이제 사실조회를 해서 이제 법원을 통해서 조회를 하죠. 지적전산자료 조회 결과 여기까지 별로 어려움이 없습니다. 12번 소유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및 시가 확인 자료. 부동산에 관한 부동산 전부 증명, 부동산 등기 부등본이라 그러죠. 그 띄어서 내시면 되고, 아파트는 이제 뭐 KB 국민은행 시세표가 있으니까 그걸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빌라 같은 경우는 이제 국토교통부 공동주택 자료, 시가 자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지 이런 거는 이제 뭐 전국 공시지가 같은 걸로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경매 자료를 참조해도 되고요. 그 거래 내역이 없을 때는. 그 다음에 이제 현지 공인중개사의 뭐 2인 이상. 근데 이거 사실 아무나 못 해주죠. 그래서 이제 돈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무나 해주는 게 아닙니다. 13번 등록 대상 대산 자동차 목록 등록 원부 및 시가 확인 자료. 자동차도 뭐 별로 어려움 없죠. 등록 원부 내시고 시가 확인 자료는 이제 뭐 보험 자료를 내시거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SK 혹은 뭐 K 딜러 이런 어떤 중고 자동차 매매 사이트를 여러 군데 방문해서 그걸 내시면 됩니다. 14번은 최근 1년간 채무자 명의 모든 은행 계좌 거래 내역서. 은행 거래 내역서는 이제 활동 비활동 계좌 금융결제원에 들어가면 활동 비활동 거래 내역이 나오기 때문에 1년간 채무자 명의 모든 은행 거래 내역서를 낼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거 얘기죠. 금융결제원 페이인포라 그러죠. 계좌정보 통합관리 서비스 발급받은 은행별 계좌 내역 상세 내역서를 내시오. 그렇죠. 이 계좌 14번의 계좌 내역을 내시고요. 15번 최근 1년간 채무자의 사업용 은행 계좌 사업하신 분이죠. 그 다음에 거래 내역서 또는 마찬가지로 페이인포 은행별 계좌 내역 상세 내역서를 내시오. 1년간. 16번 뭐 보험도 다 있죠. 보험 가입 내역 및 예상 해약 환급금 내역. 그래서 예상 환급금 예상 환급금은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에 들어가시면 되고, 이거는 이제 휴대폰이 본인 명의의 채무자 명의면 휴대폰으로 인증해서 받을 수도 있죠. 정보를. 굳이 예전처럼 뭐 지하철, 뭐 충무로역, 그 다음에 흥국생명, 이제는 벌써 그거 입 아프게 어디 가라. 그 얘기가 벌써 이제
2년 쑥 들어왔죠, 벌써. 예전에는 지하철 3호선, 흥국, 무슨 역이더라, 거기. 그죠? 항상 글로 보냈습니다. 광화문역인가? 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종로 3가, 종로 5가 역이었죠. 한국 기독교연합회관. 글로 옮겼죠. 이쪽 흥국생명 쪽에서. 그래서 수도권 지역본부. 이제 다 옛날 얘기가 됐죠. 요즘 다. 부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제 서울 얘기고, 뭐, 나름대로 부울경 혹은 수원, 나름대로 루트가 있었겠죠. 하여튼 서울은 그랬습니다.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하죠. 17번. 임대차 보증금 반환 예상에 관한 자료. 아까 임대차 계약서 앞에 나왔죠. 뭐 임대차 계약서를 내시면 되고요. 이런 걸 이제 사실 가라로 내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관제인이 조사할 때는 임대차 확정일자 신청서를 내라고 하는 경우도 있죠. 과거에 이제 과거 자료를 추적할 때 유용하죠. 그때 이제 신고를 하니까 그걸 스캔 떠서 시군구청이나 이런 데서 다 관리하고 있죠. 임대차. 그래서 그 지역에 보증금이 얼마였는지, 월세가 얼마였는지, 임대인은 누구였는지, 임차인은 누구였는지, 임대기간은 언제였는지. 그래서 이거를 과거의 임대차 계약서를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죠. 얼마 전까지 보증금이 2억 원이었는데 지금 3천이야. 파산 앞두고. 뭔가 좀 그 전에 임대차 계약서를 보고 싶기도 하겠죠. 조사하는 사람 입장에선. 이거 확 줄여갖고 돈을 은닉하고 아니면 다른 사람 명의로 싹 바꿔서 오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임대차 계약서를 추적하는 게 사실은 매매 추적하는 것보다 훨씬 어렵죠. 왜냐하면 일일이 임대차 계약서, 임대차 확정일장의 신청서를 라는 것을 조사하는 관제인이나 보증인이 계속 요구해야 됩니다. 2년 단위로. 17번. 18번. 채무자가 보유한 금전채권에 관한 자료. 그쵸. 이건 이제 채무자가 나 어디 채권이 있습니다. 라고 글쎄요. 근데 이거를 뭐 거짓으로 얘기할 때는 방법이 없죠. 근데 혹시 뭐 판결 같은 거가 있으면 당신이 판결을 받은 자료를 갖고 와라. 이런 걸 조사하는 게 가장 어렵죠. 발급 방법은 유의사항도 있습니다. 지방세무별 과세증명서는 시군읍 면사무소 주민센터 또는 행정자치부 위택스 본인 납부 확인 출력서에서 발급받을 수 있고 해당 기간 동안 주민등록지가 광역시 도시군구 단위로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단위 이상의 주민등록 전부에 대하여 발급받아야 된다. 부동산 지적자산 자료 조회 결과서 또는 개인별 토지 소유에 관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인터넷 홈페이지 내 국가공간정보 포털 사이트나 시리얼 부동산 정보 통합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저희가 옛날에 29종에서 14종, 아니 30대에서 29종을 만들 때도 이것도 일일이 다 동선을 체크해서 다 했죠. 근데 지금 그 당시에는 그게 2011년, 12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온라인이 적용되기 바로 직전의 사이였기 때문에 이제 발로 뛰면서 하는 거를 반영을 한 거죠.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 시대, 그쵸? 온라인 시대이기 때문에 다 이제 이거는 통합 포털 사이트에서 발급받는 거를 안내하는 걸로 이제 바뀌었죠. 그쵸? 부동산 등기부등본, 그쵸? 정확한 명칭은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입니다. 등기소 또는 대부분 인터넷 등기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 돈 들어가요. 700원인가 들어가죠. 미등기 건물에 대해서는 등기사항 정보 대신 등기사항 증명서 대신 토지대장 및 건축물 대장을 이거는 시군구에 가야 됩니다. 그쵸? 시군구 읍면사무소. 시구 읍면사무소. 구는 아니네요. 시구 읍면사무소. 이게 군청에서는 안 한다는 얘기죠. 이걸 참 군청에 가면 헤매겠네요. 시구 읍면입니다. 시청, 구청, 읍사무소, 면사무소. 군청에서는 안 하나요? 안 하겠죠?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은 시구 읍면사무소입니다. 주민센터 또는 정부 민원 포털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수요부동산의 시가확인자료 아까 얘기했죠? 토지 및 일반주택에 대해서는 부동산 중개업소 두고수의 확인서. 근데 이거는 이거는 정부에 법원에서 이렇게 요구하면 안 됩니다. 이 사람들 용돈 줘야 되는지 뭐 담배값을 주든지 좀 찔러줘야 해주지. 자기네도 잘못하면 책임 소재가 문제되니까 잘 안 해주죠. 이거를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 이제는.
확인서 써와라. 이것도 다 부담되는 일이죠. 아파트에 대한 국토해양부 실거래가 확인하면 혹은 국민은행 아파트 시세자료, 경매 절차의 감정평가서를 제출해라. 공시지가는 객관적인 시가자료에 해당하지 않다. 다만 객관적인 시가 확인 자료 발급이 불가능한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주로 이제 거래가 안 되는 시골 전답 임야죠. 이걸 대신할 수밖에 없죠. 시골 임야가 뭐 팔리는 경우가 있겠나요? 자동차 등록 원부는 자동차 민원 대국민 포털에서 받을 수 있고, 차량 등록 원에는 갑구비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자, 근데 을구가 없는 경우에는 안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 자동차 등록 원부는 부동산 등기부등본과 다릅니다. 역사적 연원주의가 아니죠. 을구가 만약에 근저당이 삭제가 되면 다 보면 삭제가 되고 갑구에 남아있죠. 그래서 을구가 안 띄어지는 거는 을구가 없어서 그런 거죠. 이거 참 옛날에 이거 왜 안 띄어오냐고 막 싸우게 된 기억이 나네요. 나중에 보면 조사하는 사람도 잘 몰라서 그렇죠. 을구가 왜 부동산 등기부는 을구가 나오는데 자동차 등록원은 을구가 안 나오죠. 이상하게 그렇게 해놨습니다. 갑구비 을구가 모두 포함되어야 된다. 그래서 모두 포함되는데 여기서 이제 조사자가 경험이 없어갖고 그럴 수가 있죠. 관제인 처음 됐는데 왜 을구가 안 뛰어오냐 싸울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리가 다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그래서 을구는 없으면 안 나온다. 이게 부동산과의 차이점. 이거 뭐 누누이 인터뷰를 방송을 한 겁니다. 객관적 시가 확인 자료로서 보험 개발원의 차량 기준 가입표. 이건 보험 개발원에 들어가면 이게 나오죠. 2개 이상의 중고차 시세 제공업체에서 제공하는 차종 연식별 일반 시세표. 이거는 이제 인터넷 들어가면 SKN카 아니면 뭐 헤이딜러 여러 군데에서 들어가면 할 수 있습니다. 계좌 통합 조회 서비스 이게 저 있잖아요. 영문명 페이인포죠. 페이인포 PAYINFO 페이인포. 이것도 뭐 2020년부터 떠들었죠. 본인도 한번 변호사나 보조인도 한번 해보십시오. 저는 옛날에 한번 해서 이제 몇백만 원 찾은 기억이 나는데 없던 뭐 계좌도 막 찾아내고 계좌 정보 통합 관리 서비스 페이인포라 그러죠. 내 계좌 한눈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그죠? 뭐 마을금고, 새마을금고, 농협, 신협 다 나오죠. 증권까지 나오죠. 보험 가입 내역, 보험 금융감독원의 계좌 통합 관리 서비스, 금융정보 조회 내지 한국신용정보원의 본인 신용열람 서비스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이것도 이제 뭐 생명보험협회 이런 데 안 들어가네요. 보험 가입 내역도. 그쵸? 벌써 이렇게 바뀐 겁니다. 과거 2년간 또는 부동산 또는 가액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을 처분한 경우 19. 처분 시기가 대가를 확인할 수 있는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 뭐 매매 계약서죠. 경매로 처분된 경우는 배당표, 사본 및 사건별 수불 내역서. 그죠? 공탁금 출구 증명은 안 떼어주죠, 요즘. 자동차 등록 원부. 20번. 계약서 원본 등 처분의 원인 서류. 그쵸? 계약서 있으면. 매매 계약서죠. 21번. 영수증 사본. 영수증 사본. 돈 주고받은 거. 금융자료. 계좌 내역. 다음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거. 여기도 이제 배우자에 포함하는 얘기죠. 근로소득자이면은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사업자 등록이 첨부된 사용자의 확인서 또는 이해준하는 서류. 그 다음에 급여액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뭐 통장, 급여 증명서, 아니면 원천징수 영수증. 그 다음에 통장에 찍혀 있는 거. 이런 걸 내면 되죠. 그 다음에 24번 사용자가 작성한 예상 퇴직금 계산서. 요즘은 퇴직금은 전부 퇴직연금 제도가 확립되어 있어 퇴직금으로 확인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지만 있습니다. 근무기간 6개월 이상인 경우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청산가치에 반영할 것. 다만 퇴직연금 채권인 경우에는 제외. 그렇죠? 퇴직연금 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면 그래서 결국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는 나중에 개인회생 파산에 대비해서 퇴직연금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죠. 25번. 최근 1년간 직장이 변동이 있었던 이후 변동 기간에 대한 소명 자료 및 종전 직장 급여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아니 땡 굴뚝이 연기날까? 오비 일학이라고 개인회생을 앞두고
뭐 급여가 좀 다운되는 회사로 전직하는 경우가 있을 때는 의심을 불러일으킵니다. 26번 영업소득자인 경우는 당연히 사업자 등록증명 띄어야 되고요. 이 8대 서류라고 하죠. 사업자 등록증명, 납세증명 및 체납사실증명, 시군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방자치단체, 국세, 세무서 세 군데에서 띄면 됩니다. 세 번째 소득금액 증명. 이거는 소득금액 증명은 당연히 나옵니다. 배우자 거는 내시오라는 입장입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 내는 업체를 말하죠.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익금액 증명, 부가세 면세사업자는 생활필수인 경우는 부가세 면세사업자가 우리나라에 좀 있습니다. 뭐 쌀가게, 그죠? 6번 표준재무지표 증명, 즉 재무상태표를 얘기하죠. 개인이나 법인. 1에서 6은 해당 사실증명에 대해 발급 신청을 하고 그에 따라 세무공무원이 교부해준 서류를 제출해라. 3년치를 제출하는 얘기입니다. 27번 종소세,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분. 종합소득세 언제 신고하죠? 5월달에 신고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연말정산하고요. 그거 최근 2년분을 제출하시오. 그 다음에 28번 매출액에 관한 자료. 매출세금 계산서 합계표죠. 신용카드 매출전표, 집계표. 여신금융점 협회감이 있죠. 발행금액 집계표, 부가가치세 참조 내역 조회, 영업장부 사본 등 변제받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납세 및 체납사실 증명, 매출에 관한 자료 내시란 얘기죠. 영업 지출에 관한 자료, 이거는 이제 비용에 관한 거죠. 매입세금 계산서 합계표, 영수증,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대장, 기타 영업 지출, 뭐 영업 비용을 현금으로 주는 경우도 있죠. 30번 영업시설 및 비품의 시가악인서. 31번 열평균 영업소득에 관한 자료, 뭐 매출, 영업지출 반영한 영업소득 또는 통장 같은 거를 통해서 이제 입증할 수 있겠죠. 32번 사업장 임대차 계약서 사본. 33번 연금수급증명서. 연금수급증명서는 이제 뭐 공무원, 국가공무원, 지방공무원, 그 다음에 뭐 교육공무원으로 퇴직했을 때 연금 수급자, 수급증명서가 있습니다. 34번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뭐 개인이 생활할 때 이런 거 나오는 분은 없습니다. 기타 수입원을 알 수 있는 자료. 36번 최근 1년간 통장 거래 내역. 이건 뭐 당연히 가장 쉬운 거죠. 37번 최근 1년간 신용카드 사용 내역. 신용카드 사용 내역은 개인의 생에서는 꼼꼼히 보죠. 이 소비가 언제 늘어났는지. 그 다음에 그 카드를 혹시 채무자 외의 사람이 썼는지. 실질적으로 이제 그런 걸 구별을 해내기 위해서 신용카드 내역을 꼼꼼하게 보는 것 같습니다. 파산에서는 뭐 안 보죠. 보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안 보죠, 이거. 그 다음에 38번 향후 생계비 지출 내역. 지출계획. 이건 수입 지출 표를 내게 돼 있죠. 거기 배우자 나옵니다. 추가 생계비. 추가 생계비 인정해 주죠.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주거, 의료, 교육비. 추가 생계비를 많으면 150까지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에 치열하게 소명을 하면 좋습니다. 40번. 이혼에 따른 배우자에게 분여한 모든 재산의 내역. 이건 이제 뭐 협의혼 조서라든가 다음에 재판상 이혼 조서, 조정조서, 재판상 판결문 이런 거를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41번 협의혼 시 미성년자 자녀가 있는 경우 양육비 부담조서. 그렇죠? 양육비 부담조서. 얼마를 양육비를 지급할지 요즘 50만원, 100만원, 50에서 100 정도가 아마 기본일 겁니다. 요즘 물가도 많이 올랐고. 42번 재판상 이혼의 경우 판결서, 조정조서 등 재판섬의 확정증명. 그렇죠? 재판상 이혼. 이혼을 증명할 수 있는 소명자료는 다음에 따라 제출하여. 요령도 나오죠. 시구, 읍면 등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여 가족관계 등록에 기록된 경우 혼인관계 증명서 상세. 최근 2년 이내에 재판상 이혼을 한 경우는 아직 시구, 읍면동 최근 2년에 재판상 이혼한 경우는 아직 시구, 읍면 등 가족관계 등록관서에 이혼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재판상 이혼과 관련된 재판조서의 등본, 확정 증명을 제출하시오. 외국에서 유엔 신분행위를 하여 해당 국가 증서 등본이 발견돼 아직 한국 시구, 읍면 등의
등록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분관계나 외국의 증서를 등본을 제출하라. 최근 10년 이내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적이 있는 경우, 그렇죠? 신청인 전 10년 이내 모든 회생 파산 개인 신청 사건 관련 서류를 제출하라. 관련 서류가 없을 수도 있어요. 7년간 보존인가 그럽니다. 그래서 뭐 개인 파산 결정문, 면책 결정문만 내면 되죠. 이런 거 어차피 법원에서 해야 돼요. 이거는 조회를. 신청서 결정문, 변제 수행, 납입 증명은 해당 사건이 있는 법원에서 발급받을 수 있죠. 그렇죠? 결정문은 영구 보존이기 때문에 그렇죠? 받을 수가 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유관기관의 사적인 채무조정을 거친 경우 워크아웃 하신 분들이죠.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 등 법원 외의 기관을 통하여 사적인 채무조정을 시도한 사실이 있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료, 그렇죠? 뭐 신용 상담 보고서나 아니면 이제 변제 계획이 있죠. 워크아웃 그거 내시면 됩니다. 신청 원인 관련해서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 예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라. 이거는 이제 관련 사는 거죠. 투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 그렇죠? 가상자산 주식 보유 현황 및 환가 예상에 관한 자료, 투자 활동을 하지 않은 경우도 관련 자료를 제출해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이 있겠죠. 46번 신용교육 이수 중 이건 전국 공통이죠. 그래서 일단 요까지 한번 일부러 방송하고 추가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벌써 31분이죠. 예. 요까지만 해도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추가 질문사항, 뭐를 추가 질문하는지 개인회생에서 개인 파산에서도 도움이 되죠. 이거를 이 자료를 뭐 이게 사실 46개라 그래도 사실은 그 USB를 직원이 딱 하면은 이거 파악하는데 하루면 다 끝나죠. 사실은 별거 없습니다. 사실은 이제 본인들이 일일이 다 다닐 생각하지 마시고 요즘은 뭐 사무실별로 아마 다 USB에다가 본인의 어떤 공인인증서를 담아서 이제 서류 제출을 꼼꼼하게 체크를 하죠.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